미국 애틀랜타에 둥지를 튼 지도 어언 44년이다. 미국에 온 것은 뜻이 있어서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목숨을 보존하고자 숨을 곳을 찾아온 유학이었다. 남편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광주미 문화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맞은 일터였다. 교회에서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김으로 31세에 장로 직분을 받았다. 이렇듯 평온한 가정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쳤다. 1980년 5월은 우리 가족의 인생 행로를 바꿔놓은 시점이다. 5.18 당시 남편은 미국 문화원 도서관장으로 작은 자가용이 있었다. 계엄 선포로 인해 데모하는 군중 속을 남편은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다니며 군인들이 젊은이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다. 말 같지도 않은 허튼 소문은 광주 사람들을 더 화나게 했다. 넝마주의와 깡패들이 데모한다. 이 사건의 주모는 빨갱이인 김대중이다. 공산당들이 침투하여 선동하고 있다. 광주 사람들이 이에 합세하니 곧 이북에서 쳐들어올 것이다. 등등. 군인들은 계엄령에 항의하는 젊은이들을 무차별 총대로 때리고 칼로 찌르며 붙잡아갔다. TV에서는 군인들이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당해 발을 절뚝거리며 걷는 것만을 방영하고 있었다. 날마다 참혹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권력에 의해 숨겨져 있어서 어둠의 세상이었다. 현실과 진실이 가려진 암흑세계였다. 5월 21일 도청광장에 모인 군중을 향해 군인들이 무차별 발포를 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푹푹 쓰러졌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 막 제대하고 왔다. 어떻게 군인들이 자국 국민을 향해 총을 쏘느냐고 말리겠다고 나갔다가 총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아들은 가난한 엄마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아들을 잃은 이 엄마의 애통함이란 하늘도 울게 하는 통곡의 몸부림이었다. 데모로 어수선했지만 강도나 절도 사건 없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거리에는 교통수단이 다 끊겼다. 상점에는 식료품이 품절되었다. 우리 어린애들은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저녁에는 담요로 창문을 가렸다. 전쟁이 아닌 전쟁이었다. 마음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살았다. 버스와 택시도 움직이지 않고 기차도 광주에 들어오지 못했다. 오직 자가용만이 통행할 수 있었다. 그때 AP통신 동경특파원 테리 앤더슨이 광주 사태를 듣고 한국으로 취재하러 왔었다. 기차로도 버스로도 광주에 직접 올 수 없었다. 화순까지 온 테리 앤더슨은 너릿재를 넘어 걸어서 광주에 왔다. 그는 서울에서 남편의 연락처를 알아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매일 둘이서 다니며 취재를 했다. 대학병원, 기독병원, 상무관을 다니며 시체를 확인한 것이 165구였다. 일주일 동안 다니며 취재한 기사를 발송할 길이 없었다. 광주에서는 외부와의 통신이 끊겨 장성까지 남편 차로 갔다. 장성에서 겨우 AP서울지사로 전화 송고를 했다. 이렇게 해서 AP발 기사가 미국의 각 신문과 모든 시사 잡지에 실리게 되었다. 테리 앤더슨과 남편이 송정리서 장성 가는 비포장도로에서 광주 진압군 24단과 조우했다. 영어 잘한 공보장교를 만나 광주의 게릴라 작전을 위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광주 시민을 게릴라로 여기고 토벌하겠다는 말이다. 또 장성역 앞 식당에서 광주에 들어가지 못한 기자들을 만났다. 미국, 일본 기자들도 있었다. 테리 앤더슨이 발송한 기사로 인해 광주 사태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후에 미 문화원에 도착한 미국 신문 잡지 기사는 남편이 복사하여 도서관 회원들과 광주 유지들에게 배포했다. 그때 계엄사령부에서는 광주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 중 의식 있는 분들을 무조건 검거했다. 교수 중 한 분인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이광우 교수도 가택 수사를 받게 되었다. 미 문화원에서 가져간 기사를 발견하여 출처를 물으니 미 문화원 도서관에서 가져왔다고 했다. 이 사실이 계엄엄 사령부에 보고되자 당장 유언비어의 원흉인 남편을 체포하라고 했단다. 기관원 2명이 미 문화원으로 남편을 잡으러 왔다. 남편은 나는 미 문화원 직원으로 도서관 규정대로 기사를 복사해서 배포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인 원장을 대면시켰다. 낮에 남편을 체포하는데 실패한 그들이 밤에 집으로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원장은 자기 집으로 가자고 권했다. 그러나 남편은 야간 서강대학에서 관광영어를 강의해야 했다. 남편이 늦게 집에 돌아와 두 사람이 10시까지 기다리다 갔다는 내 말을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은 이 사실을 대사에게 보고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계엄사령부에 만일 우리 직원을 체포하면 정치적인 문제로 삼겠다고 경고했다. 그들이 명령을 받고 철수한 후에 알고 보니
2명 말고도 10여 명이 우리 집 주위에 잠복하고 있었단다. 하나님이 도우사 남편이 체포의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 당시 계엄사령부에 끌려간 사람들은 다짜고짜 몽둥이 세례를 받았단다. 그 후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장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또 미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 대사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소문도 들었다. 남편은 만일 전모 씨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대사가 참석할 경우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미리 사의를 표하고 출근을 중단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교양영어 강사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안 친구들이 지금은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지만 만약 사표를 낸 사실을 알면 당장 체포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고 성하였다. 남편은 그들의 눈에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친구들의 권면이었다. 그 친구 중 한 분은 당시 광주지방법원 강길봉 판사였다. 그는 남편이 체포당해 재판을 받으면 5년 정도 감옥살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자를 안내하며 통역했고 외국 신문 잡지 기사를 불법 배포했다는 죄목이었다. 즉 광주 유언비어의 원흉으로 이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전두환 씨의 장충 체육관 대통령 취임식을 뒤로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가족들은 4개월 후 남편을 따라갔다. 당시 남편은 가족을 이끌고 유학을 갈 계획도 돈도 없었다. 미문화원에서 9년 동안 근무했던 퇴직금 8,000불이 전부였다. 남편의 정의로움으로 우리 온 식구가 생소한 곳에서 고생을 시작한 것이다. 바다가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그때의 5월은 우리 가족을 고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7 식구를 거느린 남편은 생계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기적 같은 생활이었다. 몇 달 전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러 가자고 지인과 약속을 했었다. 차일피일 서로 시간이 어긋나 관람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린 현장에서 더 생생하게 경험했으니 안 봐도 비디오다. 남편과 테리 앤더슨의 활동으로 세계에 광주의 기막힌 역사를 알리게 됨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나의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5월 27일 새벽에 콩 볶는 듯한 총소리의 생생함이다. 누구를 향해 쏘아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자비한 총탄에 쓰러졌을까? 지금도 의문이다. 아마 이 아픔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안고 가리라 생각된다. 한때 역사의 한 페이지를 피로 물들게 했던 광주의 슬픈 역사를 가슴속에 화약으로 품고 살아왔다. 그 아픔의 역사를 통해 광주 시민이라는 자긍심으로 어려운 미국의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해서 의사와 변호사, 정치가가 된 자녀들과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